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를 자국 영토라 명기하겠다는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며 펄펄 뛰었는데요. 하지만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남의 나라 영토와 대통령에 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법적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두고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이번에는 과연 요미우리를 고소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네, 오늘도 최고의 인기 코너 시사 장악 퀴즈 단가가 저렴한 김용민 씨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겼습니다. 출연료도 저렴하지만 이빨도 사실은 저희가 방송에 안 나가는 저렴한 멘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거 언제 한번 그 DVD로 꾸며서 김용민 씨를 사장시키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생계형 시사평론가라고도 하지만은 OEM형 시사평론가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문자 생산 방식, 항상 MC를 맞춰주는 MC 수준에 맞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렴하다 하면 MC의 수준을 맞춰주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워낙 저렴한 멘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방송으로 보시는 분량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방송에 나갈 수 없는 초저렴 멘트들로. 그것만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DVD로 팔고 그러면 아마 저희가 언제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잡혀가느냐? 가루가 되느냐 아니면은 생존하느냐 그 차이겠죠. 근데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인 김우룡 씨, 이분이 이사장이 된 지 한 반년 됐나요? 연봉이 너무 적다. 1억 2천 이거 갖고 어디 코에 붙이지 못한다. 올려달라. 스스로. 내가 내가 MBC에 말하자면 회장급인데 어떻게 1억 2천 갖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MBC가 한 20% 올려서 1억 5천으로 이제 책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 말이죠. 1년이 지나서 그 성과를 갖고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반년 지나가지고 연봉이 너무 적다. MBC가 장악됐다고 본 거죠, 이제 완전히. 아니 저희 본인이 뭐 성과를 낸 거라고는 엄기영 사장 내쫓은 거 말고는 없는데 그게 뭐 대단한 성과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참 이런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을 우롱하는 김우룡 교수 안타깝습니다. 본인 또 한양대 석좌 교수예요. 본인이 또 한양대에서 잘리셨어요. 겸임 교수예요. 나갈 사람은 이제 그대로 있고 있어야 될 사람이 나갔다 뭐 그런 얘기. 오늘 오프닝 멘트 굉장히 길어. 임팩트. 사실 준비한 게 아니라 아니 돈 얘기라니까 돈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프닝 따로 또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짧게 해주세요. 고려대 경영학과 김리에솔 씨 얘기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대학은 기업의 하청업체가 돼버렸다. 친구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대학 관문을 뚫고 25년간 트랙을 질주했다. 내 삶이 시들어버리기 전에 인간의 길을 선택하겠다 이러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40년 선배, 고려대 경영학과 40년 선배인 61학번 모 씨, 아무개 씨 이분 생각을 했습니다. 막 초등학생부터 줄 세워서 경쟁을 강제하고 큰 공부를 배워야 할 대학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취업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선배가 말이죠. 후배 앞에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그 출연자 두 분이 저희 방송이 그 데이트 코스화 되고 있는 듯한. 좋죠, 뭐 사실. 커플들이 자꾸 나와서 분위기 좋은 데서 뭐 이거 털다가 이것도 생기고. 지난번에 그 커플이 나와가지고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상당히 재밌었고 그때 이제 왜 자신의 그 사랑 고백이 실패했는가가
네. 방송 중에 와중에 밝혀졌어요. 네. 그 이후로 그 데이트 코스화 돼가지고 이 커플들이 자꾸 견하려고 그래. 네. 네, 여기 와서 상품 타서 피자 먹으러 갔다가 또 영화도 보고 집으로 가고. 이명박 시대 새로운 데이트 코스가 자리를 감하고 있는데 본인도 그런 의미에서 시청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두 분이 너무 개구장이같이 너무 재밌게 웃으셔서 같이 그렇게 웃고 싶어서 나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남자친구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따로 나오셔야지 그럼. 따로. 신청자였으므로. 그럼 어떤 일 하십니까 지금? 네, 사진이랑 디자인 쪽에 일을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또 여자분도 그죠? 여성분도 좀 뭔가 직장인스럽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미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저는 음식은 이렇게 뭐 열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이렇게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 미각에 어쨌든 대단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각에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나 와인 쪽에 거의 최고. 제가 정말 그래서 무슨 자격증도 소믈리에 자격증이라고 하긴 그렇고 디플로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플로마.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러니까 한 분은 디자인, 네. 한 분은 이 요리. 아, 요리라기보다는 미각에 관련된 예. 업을 가지고 계신. 예사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주 퀴즈 들어가기 전에 선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도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핫탑이 이번 주부터 빠졌습니다. 날씨가 풀리는 바람에.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인 공안 정치에 의해서 빠진 게 아니라 이 날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 이걸 더 데울 필요가 없었어. 더 이상 겨드랑이 낄 필요가 예, 없어. 그래서 이제 네.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콜드 탑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하여간 뭐 겨울이 되면은 다시 협찬을 하실 것 같은데 겨울까지 이명박 정권이 버티느냐, 저희가 버티느냐, 또 핫탑 제조사가 버티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쿨탑 하나 만들면 되겠다. 쿨탑. 예. 제가 쿨탑이 많군요. 예. 네, 콜드 탑이라 해가지고 예. 네. 예, 약간 촌스럽다. 예. 라는 생각을 하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핫탑은 빠졌고요. 대신 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리시티. 예. 저희가 잠깐 그 선물로 저희가 한번 제공한 적이 차군요. 있었는데, 예. 리시티라는 게. 얼그레이 이 유기농 홍차, 바닐라 유기농 홍차, 그리고 실버니들 유기농 백차, 와일드 로즈 유기농 백차, 뭐 이런 식의 하여간 뭐 예. 율무차는 없어 보입니다. 예, 하여간 자 리씨 이거 비싼 겁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제가 오늘 선물로 오늘 증정하겠습니다. 차 세트를. 예, 차 세트. 근데 이게 우리 또 라피자에서 엮어가지고 좀 들어오셨어요. 세상에 협찬사가 협찬을 유치해주는 아주 그 기가 막힌 그런 우리가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번 주가 아니군요. 네. 어떡하죠? 다음 주부터랍니다. 리시티가. 예. 주시는 게 이번 주부터 주시지 사장님께서 또 그렇게 예고부터 하시고 그래요. 네. 하여간 리시티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네. 머니 플랜 1년 네. 이용권. 1년 이용권. 뭐 다시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카드 긁는 즉시 바로 가계부에 입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통장 입출임금이 발생하는 즉시 예. 네. 바로 또 예. 입력이 되고 네. 그래서 공인회계사조차 쓰고 있는 음.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네. 프로그램이자 사장님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네. 직접 시청도 하시고 박수 치고 가시고 그렇습니다. 네. 공덕동에 네,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이죠. 예. 머니북점 co.kr.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이런 거 광고 협찬하다가 예. 큰일 나지 않겠냐. 예. 우리는 세금도 다 냈고 예. 우리는 겁날 게 없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니 뭐 그때 죄 없어도 집어넣는 판인데 뭐 그걸 너무 안심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뭐 늘 저희의 그 든든한 벗 평생 같이 갈 것 같아요. 라피자가 또 이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고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라피자에 직접 가서 야외 방송을 할 그렇습니다. 예정에 있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저희는 계획이 없었는데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네. 그럼 피자집에서 한번 하자.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피자집에 가서 네. 저희가 이제 피자도 먹으면서 방송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사 방송과 피자집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죠. 피자 먹으면서 예. 네. 네. 먹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같이 먹겠습니다. 라피자 방부제 걱정이 없는 우리밀과 유기농
밀가루로 반죽을 하고요. 네. 가공 피자 치즈가 아니라 국산 임실 치즈로 사용해서 만드는 라피자 논현동에 있습니다. 네, 협찬을 해주셨고 오늘도 역시 삼성을 생각한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라 이제 몇 분이 많이 보내오셨습니다. 박지영 씨께서 5건을 이거 보내오셨고 우리 배헌엽 씨란 분이 15건. 이건 기업 협찬이에요. 10건이면은 22만 원인데 네. 15건이면 얼마입니까?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 여기에다가 또 우리 배헌엽 씨가 이 제러미 리프킨이 쓴 유러피안 드림. 노무현 대통령 예. 서거 직전까지 보셨다고 그렇습니다. 하는. 네. 원래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에 이어서 유러피안 드림이 과연 오겠는가? 유러피안도 굉장히 하자가 많다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만 참 금방 읽혀지더라고요. 이 책도 저희 5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안 읽는다 제가. 예. 만원 겁니다. 우리 박지영 씨, 배헌엽 씨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선물로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을 생각한다. 예, 많이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회 진출을 꿈꾸는 대학생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협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어떻게 좀 퀴즈 막 의욕이 샘솟지 않습니까? 당신이 혼자 다 얘기했어. 의욕이 생기기 전에. 사실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봐요. 그런 지 오래됐고 전형적인 그런 그때 뭐 어떤 세대부터 아마 그랬다라는 걸 계속 언론에서 개탄해하는 그 세대인데 저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초반에.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귀를 닫게 되고 눈을 감게 돼버리는 현상이 만 2년 만에 나타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굉장한 그냥 보면 기득권인 분이 BBK가 한참 있다. 그 선거 전에 BBK가 나왔을 때 아니 나라를 살려주겠다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용감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흘러 넘겼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그런 기득권층의 생각이고 그게 대표적인 생각이고 그게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열심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걸 보면서 그걸 생각해보니까 심지어 지금 오면서 그 지하철을 올라오면서 언론사까지 하는데 분명히 자치통행이라고 했었는데 우측통행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이 친구가 얘기해주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우측으로 이렇게 생각을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려고 우측이 무조건 좋은 거다. 굉장히 재밌는 해석을 수도에 대한 처음 듣는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2008년 7월 일본 총리가 독도가 일본 땅임을 자기네 나라 교과서에 싣겠다고 했을 때 곁에 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때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1번 도대체 뭘 기다리라고 했다는 건가? 이건 독도 문제의 분쟁화를 노린 것이다. 2번 일본 X들 정말 문제가 많다. 내가 한 이 말을 기사로 써도 좋다. 3번 독도에 숨겨놓은 내 땅이 있다. 그 말을 했다면 내가 당장 용납 못한다. 4번 대통령 말씀 그거 알아서 마사지해주면 어디에 덧나는가. 5번 나는 허위 기사엔 반드시 소송으로 대응한다. 요미우리 법정에서 만나자. 하나 둘 셋. 3번 1번 1번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말은 그렇게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요 사건은 제가 당시에 그 추적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제목이 이명박이 당했다. 네, 이명박이 당했다. 네. 라는 제목 기사를 쓴 적이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전후 사정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2008년 7월 달에 예. 7월 10일 날 갑자기 언론에 이런 보도를 해요, 청와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
이런 성명을 갑자기 냅니다. 7월 10일 날. 네. 좀 뜬금없었어요.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이전과 일본에 대해서 예. 과거는 과거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렇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예. 근데 7월 10일 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 그 전날 7월 9일 날 G8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예. 그때 두 사람 일본 후쿠다 총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잠깐 만납니다. 잠깐 만나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한 10몇 분 동안.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후쿠다 총리에게 내용은 훈계를 했다는 거죠. 아, 일본 그 교과서에 독도 명기하면 안 된다. 강한 요금 표기했더니 그 후쿠다 총리가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발표에 의하면 훈계를 한 거야. 아.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서. 예. 근데 그 3일 후에 예. 갑자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일본 마이니치, 뭐 교토통신, 네. NHK에서 막 나와요.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그쪽의 보도는 후쿠다 총리가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할 것이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통보.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런 적 없다. 후쿠다 총리가. 그러니까 일본 보도를 부인해 버려요. 후쿠다 총리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총리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잖아요. 우리 청와대에 의해서. 예. 그 다음날 그 문제 요미우리 보도가 나옵니다. 통보를 하니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런 말을 했다는 멘트가 탁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후쿠다 총리가 거짓말을 했던 예.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던 혹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던 그러니까 한국이냐 일본이 거짓말을 했는데 네. 물론 일본이 이제 독도 문제를 이렇게 도발해가지고 그 일본이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 두 나라 정상이 그런 말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네. 근데 후쿠다 총리는 그런 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의 그 교과서 해설서라는 게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를 어떻게 가르칠지 그 해설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용이에요, 이게. 네. 이걸 10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런데 만난 게 7월 9일인데 7월 14일 날 10년에 한 번씩 바꾸는 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취임해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 막 형성되고 있는데 이제 후쿠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 실리니까 곤란해질지 모르니 5일 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알려준 거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대로 하면 갑자기 둘이 만나가지고 이때까지 잘 지내자 하다가 그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막 훈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뜬금없이. 정황상 사실은 후쿠다 총리의 말이 더 사실 개연성이 높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빵 터진 거 아닙니까?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아니, 왜 기다리라니? 무슨 소리냐? 나중에는 뭐 주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빵 터지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요미우리 보도 자체를 모부라고 예. 막 공격하죠. 예. 근데 요미우리에서 사실이라고 막 하다가 예. 며칠 있다가 기사가 삭제됩니다. 요미우리의 인터넷 기사가 삭제돼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요미우리가 오보를 인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미우리는 1,000만 부를 발행해요. 일본의 최대 매체예요. 조선일보의 5배를. 그렇죠. 최대 매체가 예. 만약에 오보를 정말로 인정했다고 하면 정정 보도를 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정정 보도를 낸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네. 잘못 보도해서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법적인. 그렇죠. 보통 소송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동관 대변인은 고소할까 말까 막 그러다가 고소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위안무야 돼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2년 있다가 예. 요미우리가 예. 그거 오보 아니다. 사실이다 하고 최근에 기사가 났죠. 네. 정황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제 생각에는 통을 하니까 그때 그 촛불 집회도 있고 지지율 10%대 달릴 때거든요. 네. 지금 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였겠죠. 정말로 독도를 나중에 줄게. 이런 의미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대통령인데 그래도.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말조차도 대통령에서 해서 안 되는 말이죠. 그럼요. 예. 사실은 무슨 소리냐라고 안 된다고 말해야 될 걸 나중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외교적 자질이 없다. 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사건 정리는 이렇게. 저는 거기서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설마 이거는 주지 않겠지라고 가정을 하는 거에서 약간 그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줄 수 있는 가능성도 그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다 보면 그 사람은 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네. 신뢰를 본인에게는 완전히 잃고 제로밖에 안 남은 거네요. 신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만약에 청와대가 이때까지 그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상대했던 방식, 그러면 고소해버리잖아. 소송하고. 정부 비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정도 거짓말을 했다면 독도라든가 대통령 발언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저기 있잖아요. 요미우리가 막 그렇게 우리 법원에다가 그 보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청와대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 공식 입장이 있을 게 뭐 있어요 여기에. 그로부터 사실이 아니는데 몇 시간 뒤에 요미우리 그 구라다. 구라인 걸 뭐 굳이 또 우리가 또 구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MBC PD 수첩은 왜 소송을 걸었대요? 아주 박살을 내고 있잖아요. 예. 말도 이건 뭐 그야말로 말하자면 사실이라면 탄핵의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는 건 무슨 뜻으로 얘기했건 간에 상대 그렇죠. 쪽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 뭐 나중에 우리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대단한 실수이자 예. 사실은 그게 기록으로 남는다면 당연히 예. 우리한테 영원히 사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통령에서 하선 안 된 일을 했으니까 엄청난 뉴스란 말이죠 이게. 보도를 안 해야 돼 요새. 보도가 안 됩니다. 진짜. 왜 보도하러 안 되는 거야? 응? 신경민 선임 기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MBC. 아니 이걸 왜 보도를 안 하느냐. 이거는 두 군데로 해서 예를 들면 외교부 쪽도 그렇고 일본 쪽도 그렇고 확인해야죠. 네. 보도가 안 된다 이게. 이거는 언론의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사실은. 이 지금 네티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대단한 휘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예. 하여간 어떤 선물을 고르시겠습니까? 저 유러피안. 유러피안 드림. 예, 알겠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유러피안 드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함께 하시죠. 2번 문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당신 부하 직원들이 룸살롱을 간다고 하던데 원칙 없이 막 출입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증현 장관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우리 기획재정부는 못생긴 여자에게만 서비스를 받는다는 원칙이 있다. 2번 어디서 들은 얘기냐. 우리는 룸살롱 출입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3번 뭐라고? 나 기자회견 안 해. 사진 찍지 마. 성질 뻗쳐서 XX. 4번 멀리 해야 할 포퓰리즘이 기자 사회에서도 넘쳐나고 있다. 5번 어이 당신 나하고 어제 룸살롱 같이 갔잖아. 새삼스럽게 왜 이래? 하나 둘 셋. 2번. 정답입니다. 예. 보통은 우리가 김씨, 예. 박씨 뭐 이렇게 성을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어차피 커플이니까 예. 누가 따든 한 군데로 갈 테니까 상관없겠다. 답만 말해요 그냥. 자, 우선 선물부터. 피자. 예. 자, 라피자 상품권을. 이게 정말 아깝네요. 예. 뭐 하나 달라고 그럴게요. 예. 예. 자, 지금 요 에반 람스타드라는 기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과거에 무슨 말을 했나 봤더니 촛불 정국 당시에 말이죠. 미국에서 소비되는 쇠고기,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죠. 미국 영토 안에서 소비되는 쇠고기 가운데 20% 이상이 20% 정도가 30개월 이상이다. 네, 30개월 미만인 소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 그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30개월 이상 소도 미국에서는 20% 정도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미디어 악법 논란이 있었을 때 미국에 민영이 아닌 방송이 어디 있느냐, 재벌이나 언론재벌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길 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편끼리 왜 그래?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죠. 윤
윤 장관이 이런 말할 자격이 별로 없는 게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뭘 만들었냐면 접대비가 하도 많이 나가니까 기업들이 50만 원 이상은 거기다가 실명을 쓰게 했어요. 예. 접대 목적, 접대 상대방의 이름 그걸 했단 말이죠. 이게 없앤 양반이에요. 접대비 자체. 접대비를 없앴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법은 아니지만 실명제라고 불리던 그걸 없애버린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그런데 그 접대하면 그 대기업 접대하면 룸사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무슨 어디 포장마차 거기서- 가지고 대접할 리는 없잖아요. 거기는 안 간다. 이렇게 말할 분이 그 자격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가격을 대폭 상승시킨. 그리고 삼성을 말한다 보면 말이죠. 예. 이 고위 관료들은 따로 관리가 됩니다. 뭐 골프장이든 떡값이든 다 따로 관리가 돼요. 50만 원 한도 내서 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예. 비자금에서 충원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저기 써 있더군요. 그 우리 윤중현 장관이 또 요즘 뉴스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던. 진정한 포퓰리스트는 이명박 대통령이죠. 네, 원전할 때 거기까지 날아가서 예. 자기가 했다고. 예. 진정한 포퓰리스트. 마지막에 숟가락을 들어 이제 가셨고 또 올림픽 때 네. 뭐 그야말로 그 가운데서 또 나름대로 얼굴을 또 이렇게 들이내미시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김길태 사건이 나니까 뭐 또 잡아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KBS는 무슨 뭐 범인 잡기 생방송을 또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또 이제 뭐 합동 무슨 올림픽 축하 공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이거 보면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50 시절이 아닌가 다시 예전에 무장공비 잡기 방송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런 하여튼 유치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 사고방식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이 또 그러고 원전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국내에 딱 들어왔을 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서류함을 들고 움직였어요. 연출이죠, 연출. 평소에는 그거 안 들고 다니. 그러니까요. 그걸 왜 들고 다녀요? 중요한 서류들이 그것만 있겠어요. 그게 많을 텐데 그걸 따로 옮기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치약이라든가 빤스 뭐 이런 거. 치약, 칫솔 이런 게 들어있거나 예. 어떤 직장인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남자 직장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예. 정답. 예. 아무것도 없다요. 아무것도. 보통 그 가방은 폼이죠. 네, 폼이고. 아니 그 혹시 그 안에 도덕적 개인 비도덕적 사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 웃겨서 웃겨. 그걸 웃기다고 말했던 자체가 웃겨. 하여간 보니까 뭐 욕설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반 람스타드 기자가 뭐라고 욕설을 했는지 뭐 보도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왜 욕설을 했답니까? 뭐 아니 뭐 무슨 질문하다가 나중에 욕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류익 대통령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시작 몇몇 교수들에게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MB에게는 이것이 없으니 이걸 만들어 달라라며 말이죠. MB에게 없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동아일보가 발행하는 주간 동아 629호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싸가지, 2번 도덕성, 3번 국정 운영 철학, 4번 양심, 5번 정치적 센스. 자, 하나, 둘, 셋. 1번. 1번 틀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5번. 5번 예 정치적 센스 아니었습니다. 2번 도덕성? 도덕성 틀렸습니다. 없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예, 국정 운영 철학을 만들어 달라.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MB에게는 국정 운영 철학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 달라. 이게 말이죠. 이게 진짜 자백이거든요. 자백. 자백인데 대통령이 국정운영 철학이 없다는 건 자기가 대통령이 왜 돼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왜 됐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회장도 한번 해봤고 돈을 좀 벌 만큼 벌었고 이제는 그 마지막 남은 게 권력 아니야 권력? 이런 일단 그 세속적인 출세욕 혹은 권력욕 이런 걸로 대통령이 됐다는 거거든요. 일단 됐어. 그럼 뭘 하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말이 아니야. 국정 철학이 없었다 되나? 예. 없어서 만들어 달래야 되나? 정확한 그 워딩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기사. 대선을 한 달이 앞둔 어느 날 유익 현 대통령 실장이 모 교수에게 MB의 국정 운영 철학 프로듀싱을 요청한다.
CEO 출신 후보의 철학 부재를 메워달라는 특명과 함께 철학 부재. 원래 철학도 없지만 네. 국정 운영 철학은 더 없는 거죠. 네. 철학은 없지만 사팍은 있습니다. 사팍. 선물. 저도 유럽이요. 유러피언 드림. 예. 좋은 책입니다. 유러피언 드림. 예. 이 책을 주신 분이 배헌엽 씨. 네. 배헌엽 씨. 배헌엽 씨. 예.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4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2년의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문제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12일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원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이 답변한 것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직원들이 일찍 출근한다. 2번 직원들이 이면지를 사용한다. 3번 피가 모자라면 직원들이 헌혈한다. 4번 추우면 직원들이 내복을 입는다. 5번 예산을 절감해 혈세를 아꼈다. 하나, 둘, 셋. 정답 5번. 5번. 네. 예, 실제로 저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저런 말을 안 한 거예요. 저런 말을 안 하고 나머지 말을 한 예. 거예요. 직원들이 일찍 출근한다. 직원들이 이면지를 쓴다. 직원들이 추우면 내복을 입는다. 국가적으로 피가 모자라면 직원들이 헌혈한다. 또 있었습니다. 쌀 소비를 위해서 직원들이 소주 안 마시고 막걸리 마신다. 이게 노무현 정부보다 나은 점. 예, 예, 유일하게. 이게 나라를 운영하라고 했더니 직원들 근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학급 회의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엔 청와대가. 싹할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불 끄고 내복 입고 응? 일찍 출근하고 이게 청와대 수석직이나 되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이게. 그런데요 말이죠. 수석직이나. 근데 이제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우리 자랑에만 치우친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사실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게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했다는 아주 거죠. 상당히 네. 심각하게. 예. 지금 자랑이라고 하면서 겸손까지 떨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술게 아니라 진짜 좀 슬프네. 아니 그게 청와대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위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네. 저는 한편으로는 고개 끄덕끄덕 하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네. 내면에 내가 또 밖에서 진정성이 보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네. 이거 다른 점이야.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요. 청와대 수석, 대통령하고 맨날 회의하는 수석이. 우리는 내복을 입고요. 이거보다 웃기기 힘듭니다. 지금 진짜. 이 사람들이 대답을 진지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더 웃겨 이거보다. 그때 참 또 재밌었던 풍경은 뭐냐면은 김정은 의원, 한나라당 의원이 노무현 청와대보다 더 나은 점 얘기하라 그랬더니 야당 의원들이 그런 걸 뭘 물어봐! 그런 걸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이면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할 말을 다 잊어버린. 농담인가? 예. 찾아봤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선물. 저는 머니플랜. 머니플랜. 예. 이런 건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예. 이면지 썼다고 자랑하는 예, 거예요. 이면지. 자, 그럼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조선일보 창간 90주년 기념연회에 참석한 유명 인사의 이름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탤런트 장자연 씨, 2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3번 김연아 선수, 4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5번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하나, 둘, 셋. 네. 4번. 예. 노회찬 대표가 참석을 해서 많은 논란을 낳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나중에는 사과도 했어요, 사실은. 예. 네. 그 이제 논란들이 이런 거였죠. 현실 한편에서는 이제 공격하는 분들, 네. 또 실망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 가실 거고, 진보신당 쪽에서 대표가 조선일보 보수 진영의 이제 대표적인 매체에 갔으니까.
또 한편 그 이해해 주자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실 정치인도 어떡하냐. 또 그리고 뭐 대변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생일 잔치 싸울 땐 싸우더라도 생일 잔치에 초대 받았는데 생일 잔치까지 안 가는 건 뭐 하지 않느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는 그거 고마워 안 한다. 오로지 그거를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는. 네. 우리가 하면은 노회차 도와 뭐 이런 이 정도야라는 거만 떨기 위한 용도 이해는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거죠. 저는. 액세서리밖에 안 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현실 정치인이 인터뷰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생일잔치라고 또 거기 가가지고 얼굴 내미는 거는 그건 좀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현실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닌 애들하고는 놀지 않겠다, 어울리지 않겠다 이런 분이 있었죠.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5년 내내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하여간 건강한 것은 정치인이 언론에 대해서 기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마찬가지로 언론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정원 복합체를 꿈꾸고 있는 그런 언론, 그런 언론의 생일잔치에 가시는 건 좀 단견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이 좀 있는데 저도 너무 노회찬 대표 같았으면 저도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봐야 어차피 깍두기고 어차피 왕따 될 거는 뻔한데 자기가 가물이 나가지고 저 인간 왜 왔지라는 그런 뭔가 정치적 그런 계산은 모르겠지만은 너네들 나 혼자밖에 안 왔지만은 너희들 까불지 마 약간 그런 쪽이 아닐까. 그런 식의 약간 시위 개념으로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선의하고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조선일보는 그분의 그 참석 자체를 사실 n분의 1로 쪼개서 의미 부여도 n분의 1 이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공고히 하는 데만 써먹는다는 거죠. 그 점이 저는 안타까운 거죠. 그 득실이 뭐가 더 컸을까 생각해보면 전 노회찬 대표의 실이 더 컸지 않냐. 김어준 총수께는 같은 언론사인데 뭐 연락 안 왔습니까? 오라고? 저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약 한 5년 전에 조선일보로부터 딱 한 번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자고 어떤 기자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이제 딴지일보가 존재한 게 한 10몇 년 됐습니다. 이미. 그동안 딴지일보를 조선일보 거론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혹시 신입 아니냐. 제가 지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해라. 전화가 안 와요. 아니, 작년에 말이죠. 이제 20대에 관련한 무슨 제가 예전에 글을 한번 썼었는데 뭐 나름대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수개월이 지났어요. 수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주간조선에 모 기자가 전화해가지고 기자 전화도 아니고 문자를 하나 날렸어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수업이라서 못 받았고 문자로 왔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전화를 해요, 제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아니 뭐 조선일보 기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가 궁한 사람이 연락을 해야지 왜 연락을 합니까, 제가? 조선일보라고 내가 연락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연락 안 했죠. 그랬더니 내 글 갖고 말하자면은 비평하는 기사인데 내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전부 다 완전 난도질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많았겠지 뭐.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최소한 뭐 지가 아시면 전화라도 한 통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딴 때라도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그래서 내 대응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졌지만은 이 시간에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을 데스크가 본다면 꿀밤 한 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하고 기사를 쓰나요?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예전에 그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 시민단체에서 기획했던 릴레이 편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한테 메일을 쓰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그 사람이 답하면서 자기는 또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저 다음에 김대중 주필이었습니다. 릴레이가 끊어졌어요. 같이 안 놀아줘요. 같이 안 놀아줍니다. 그쪽은 저희를 없는 척합니다. 아예.
투명인 같이 취급을 근데 이제 그날 그 창간 90주년 그 행사장에서 방상훈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의 맨 앞자에 우리 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 아니 조중동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 조중동에 우리가 맨 앞에 있지만은 앞으로 더 그럼 어떻게 하요? 초? 하나 더 조중동이 된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받침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 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신문 영어로 더 페이퍼가 되겠다. 종이가 되겠다. 예. 종이가 되겠다는 인쇄를 안 하겠다는 예,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백지를 배달하겠다. 뭐 그런 의지인지 예, 여하간 재즈 회사가 되려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선물 삼성을 생각하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또 시청자 퀴즈를 냈었죠. 시청자 퀴즈 문제는 저희가 원래 냈던 문제를 갈아엎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랬던 이걸 갖고 한번 좀 한번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당첨되신 분 이유신 씨 인천에 사시는 분입니다. 예, 자 대체 MB가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모두가 저렇듯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MB가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다 웃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를 포함해서. 알고 봤더니 거죠? 혹시 MB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요? 세월 금방 갑니다. 남은 임기 금빛 빙속의 속도로 꺼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의 제목을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축 금빛 빙속의 속도로 레임덕을 향해 질주하는 MB.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웃고 있는 거.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하여간 저기 당첨되신 우리 인천에 사시는 이모 씨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 시청자 퀴즈 문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허구를 피하더니 장관과 다른 인사와의 허구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김연아 선수라면 속으로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두 번째 사실에서 피한 거는 보니까 이 표정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껴안으려고 하는데 피한 걸 보니까 입술을 내밀면서 이렇게 유인촌 장관이 그죠? 표정으로 뿌리치죠.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러자 순간적으로 유인촌 장관이 남사스러우니까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약 상방 한 15도로 돌려서 누군가 향해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대답은 들려오지 않아요. 남사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이었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오쇼 코치하고 껴안았는데 그 찡그리는 표정. 거기서 어떤 말풍선이 말풍선에 들어가느냐 말이. 뭐 한마디 해보시자면. 코치님 스타일 아닌데. 코치님 스타일 아닌데. 저 사진 다음에도 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우석 코치를 보면서 진짜 딱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그런 표정의 얼굴을 이렇게 둘이 보면서 웃는 표정인데 연하 선수 표정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회환. 당첨되신 분께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릴 텐데요. 또 출연 신청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컨셉이나 사연을 갖고 두 분이 출연해 주실 경우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뽑아드립니다.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만 하시고. 잘 쉬웠습니다. 저는 조금 긴데요. 그 여기서 그 얘기한 투표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 좀 오픈해 줬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그리고 이제 저기 유세한 하실 때 너무 이렇게 과격하면 뭐 심판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그 투표의 필요성이나 투표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그래도 선진국들의 투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짧게 해주세요. 다 알아들었고요. 네, 이번 주 다급하게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